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찾아뵙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얼루가범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시즌3 문화 산책에선 정말 다양한 주말 놀이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집사님들의 외출할 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토아크 전입니다. 자, 예. 저희가 이거 몇 화까지 오면서 이거 얼루가범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막 배경음악 깔아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숨도 못 쉬고 그때까지 숨 참고 있었어요. 근데 오프닝 멘트 나가는 도중에 아나운님 어디 아프세요? 룰 브레이커.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시잖아요. 통화도 여러 번 드리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연락 한 번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디 편찮으신가 안부 여쭤봤어요. 그런 건 카메라가 돌기 전에 물어봤으면 좋았잖니. 예. 예. 뭐 왜 이런 대화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즌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예. 아무튼 제가 약간 이 코너는 최대한 교양 있게 시작해서 교양 있게 끝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양 있는 시어머니 버전으로. 네. 자,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종 정도의 생명체가 멸종할까요? 몇 종이 있는지도 전 몰라요. 저도 사실 지구상에 있는 총 생명 개체수가 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사실 그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보고된 것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과연 이걸 알 수가 하니까요. 있는 걸까?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조차도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제1차 멸종, 제2차 멸종 이렇게 시작해서 제6차 멸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전에 어디 책에서 읽기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1년에 몇천 종 이상이 지금 지구상에서 생물체들이 멸종하고 있대요. 파악되는 것만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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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종이 없이요? 그렇죠. 와. 진짜 나 너무 궁금했어. 그러면 하나 생기는 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몰라서 그렇지 하는 생각. 이게 지금 새로 생겨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서야 발견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이게 미생물에서부터 동물까지 포괄적으로 치면은 하루에 10종 정도가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는 도중에도 어떤 종은 마지막 개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한 달이면은 300종, 1년이면은 3,650종, 3년이면은 이제 만여 종 이상이 멸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속도가 심지어 더 빨라지고 있어서 양서류의 41%, 포유류의 26%, 조류의 13%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명의 발달도 있을 거고 심지어 사람들이 예쁜 동물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 합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사회도 발달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모든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생되는 아이들도 많은 거고요. 이게 이 앞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1멸종, 제2멸종 이런 식으로 이제 멸종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앞서 있었던 그 멸종들, 대멸종들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유로 추측이 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이 속도가 역대 최고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화살이 우리한테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방송인 고양이하고 인간이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송을 추구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인간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모든 생명체와 연관을 맺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토아크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싶네요. 네. 봐야만 할 것 같네요. 저는 이거 사실 좀 관심이 있어서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 포스터가 너무 동물들이 인상적인 그 얼굴들이 쫙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작년 11월 10일부터 와.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는 3월 4일까지
전시가 되고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토 아크라고 하면은 사진의 방주인 거잖아요. 아크. 예, 방주. 그래서 arc. AR arc. 그 뭐예요? ARC인가? AR 그냥 그거예요. ARK K. K. 이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방주는 쉴 것 같은데. Anyway. anyway. 자, 진행할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방주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왜 성경 속에서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로부터 종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쌍씩 나중에 다시 이제 새끼를 치고 번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웠잖아요, 방주 안에다가. 이 작업은 무척추 동물부터 뭐 조류, 어류, 포유류, 뭐 파충류, 양서류 등의 다양한 동물들을 지금 기록할 수 있을 때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인 겁니다. 찡한데요, 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대홍수가 들이닥칠 것이고 우리가 저장해 두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실 이 제목부터가 상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엘 사토리라는 사진 작가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표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지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좀 보여주고 더 늦기 전에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도록을 갖고 왔는데 사진들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나오는 걸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뒤에 막 화려한 수풀이 있다거나 아이들 뒤에 이렇게 장식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단순한 흰색 혹은 검은색 배경에 이 동물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동물들 표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래. 얼루가범님. 네. 이게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찍죠? 어떻게 스튜디오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스튜디오로 이제 모시고 옵니다. 와요? 모시고 와서 이게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고 물론 이제 동물들이 사진을 찍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스튜디오에 적응을 못 하면은 이제 그날 촬영은 못 하고 다시 이제 기회를 보는 것이죠. 이제 조심스럽게 모셔와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고 모셔온 거예요? 그렇죠. 대박. 이게 대단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제 동물원이 뭐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긴 하지만 되게 뭐안 좋은 면들도 있지만 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코끼리라고 해도 한 가지 종류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종의 코끼리들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동물들을 데려와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다시 이제 동물원을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인데 사실 말이 쉽지 동물원에서 동물을 스튜디오로 데려와서 그 동물을 찍고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찍으면 안 돼요? 왜 데리고 와야 돼? 그게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에 방문을 해서 가능하면 그 동물원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촬영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3부작 정도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한 그 영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촬영된 사진들의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 동물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요. 지금 그쵸. 보니까 깜짝 놀랐네. 아이 컨택이 가능한 거예요. 동물들하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눈망울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나 어머니가 펼쳐보고 계신 페이지가 아마 아르마딜로 사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르마딜로가 막 뭐 귀엽다라거나 아르마딜로 눈하고 이제 아이 컨택에서 마주쳐 본 적이 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처음으로 아르마딜로 사진을 통해서라도 아르마딜로와 눈을 마주치고 약간 이 아르마딜로가 아름답다는 무서워요, 생각을 이분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혹시 그 프렌즈에서 그 할로윈 에피소드인가 거기에 로스가 아마딜로가 돼서 나오지 않나? 맞죠?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보다가 생각이 났어. 그리고 눈 마주쳐요? 그 멤버들하고? 예, 거기 캐릭터로 나오는 되게 웃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얼러가님.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건데. 아마딜로 아마 프렌즈 좋아하시는 분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르마딜로 캐릭터라거나 아르마딜로 뭐 분장을 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거는 그렇죠. 대중문화에서 많이 보는데 정작 진짜 아르마딜로를 그러네. 보는 경험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네. 지금 코쿠렐 시파카라는 애를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잠시 얘랑 대화를 하러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 포즈가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있지? 지금 무릎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무릎에 손을 얹고 앞발이죠. 앞발을 예. 지금 저한테 얹고.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뭔가 동물들이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좀 뒤 배경이 하얗거나 까맣게 돼서 이 동물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니까 이 화사진에서 우리랑 눈이 마주치면서 정말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랑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눈을 마주치고 뭔가 그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낀 이후에는 이 동물이 이제 내가 모르던 동물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동물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컨택. 근데 그러고 나서 저 동물이 지금 멸종 위기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 작가님도 그러면 사진 촬영할 때 눈을 찍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게 찍으려고 가능하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0년 정도 촬영을 하셔서 지금까지 한 7,500 뭐 21종을 사진으로 남겼대요. 그리고 이제 매년 700종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매년 700종 찍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하루에 2종, 그러네. 최소한 2종은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사실 이 동물들이 멸종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10종 이상씩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하면서 잠깐 시선들이 멈춘 페이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약간 털이 있는 포유동물이거나 아니면 얼굴의 표정이 조금 더 읽히기 쉬운 동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그런 동물들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조금 더 이 동물이 멸종을 피하려면 이러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원을 얻기도 좀 더 쉽거든요. 호소력이 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양서류나 파충류 혹은 이제 그 무척추 동물인 곤충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동물들에게는 오히려 펀딩이 좀 덜 가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동물마다 그러면 나는 이 동물에게 펀딩할 거야.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한 동물을 이제 뭐 얘를 보호하는 단체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더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여러 종의 동물을 보호하고 이거를 개체를 막 늘리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코끼리 보호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가능한 돌고래 뭐 그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걸 다른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못생긴 동물을 보존하는 협회가 있어요. 영국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게 이 야생동물이 단지 예쁘고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험악하게 생겼다거나 너무 흉하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걔네들을 죽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멸종 위기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는 바다표범이라던가 아니면 팬더라던가 이런 식의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실제 걔네들은 그 아주 심각한 멸종 위기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기 사진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던가 블로피쉬라던가 그다음에 아이아이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우리가 사진을 보면 별로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예쁘지 않아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이아이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 원주민들이 악마의 그 동물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죽이던 게 아마 이렇게 멸종의 원인이 됐던 거죠. 생김새가 또 그렇게 네. 되나 봐요. 그리고 벌거숭이 두더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정말 털이 없어요. 두더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얘가 멸종을 한다 해도 우리는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약간 차별적인 종보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2006년에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촬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클립을 끼워놓은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아마 이제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이거를 드렸을 때 이거 봐 너무 이뻐하면서 잠깐 멈추셨던 페이지들일 거예요. 네. 보면은 지금 아름다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름답죠. 이제 플로리다 퓨마라는 개체예요. 플로리다 퓨마는 원래 고속도로를 플로리다에서 건설하면서 숲이 다 망가져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1995년에 30마리까지 개체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이제 그 퓨마 회복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한 180마리까지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150마리를 간신히 늘린 거죠. 그나마 이뻐서 좀 더 도움이 됐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붉은 늑대라는 개체인데요. 걔도 이쁘네. 예, 1970년대 후반에 이제 포획해서 번식하고 다시 이제 방사를 하는 포획 번식 프로그램과 서식지 분리를 해줘서 각자 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개체 수가 좀 늘어서 지금 75마리 정도가 개체 수가 살아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 75마리만 남은 거죠. 붉은 여우가. 네. 근데 그게 개체 수가 는 거죠. 네. 늘어서 지금 그렇게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개체 수가 75마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게 시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잘 지원을 받아서 잘 구조를 했네 싶은데 더 심각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척키 미국 메기라고 하는 척키? 메기예요. 메기인데 살짝 지금 그렇게까지 막 예뻐 보이지는 않는 얼굴이죠. 그래서 약간 딱 봤을 때 메기네, 메기 얼굴이 클로즈업 돼 있네라고. 저도 사실 제가 좀 물고기들을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 머리를 잘 못 봐요. 약간 저도 이 사진 보고 움찔을 했거든요. 양서류인 것 같은. 아무튼 예. 근데 이 종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희귀한 물고기 종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개체는 녹스빌 물고기 보존단이라는 단체가 보호하고 있는 단 14마리 중에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종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보호종 목록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같은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조금 더 예뻐하고 조금 더 이 아이가 우리 후대 애들도 이런 생명체를 보면서 자랐으면 좋겠어라고 인간이 선별적으로 선택한 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금이라는 것이 걔네들을 보존 안정된 기금, 네. 상황에서 키워주고 산란시켜주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줘야만 하는 돈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마지막 랩날 개구리입니다. 없어 이제요? 예, 이 개체의 이름은 터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진 촬영 이후에 2016년 9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곰팡이균이 이 랩날 개구리의 이제 서식지를 덮치면서 이렇게 그 곰팡이균에 강하지 못했던 이 종이 이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마음도 많이 포유류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매가 정말 되게 귀여워서 보면은 이 아이는 지켜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동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하고 정말 지원도 그런 식으로만 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시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전시입니다. 터피라는 저 개구라이 네네. 이제 없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네, 영정 사진 맞아요. 같잖아요. 실제로 그 코너 보면은 추모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 멸종이 된 게 확인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암컷만 2개체가 남아서 멸종될 수밖에 없거나 이런 종들의 사진만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까 붉은 늑대도 개체 수가 75마리라고 해서 홀수여서 76마리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글쎄요, 여기 읽다 보면 전 참 속상한 게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그 왜 플로리다 퓨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건설로 숲이 망가져서 개체수가 줄었다니까 인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랩날 개구리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곰팡이 번식으로 됐다고 하지만 사실 기후변화는 결국 환경 파괴로 인한 온난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인간의 잘못인 거죠. 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오존층이 네. 그 옛날에 뭐 구멍이 났었다고 근데 그게 많이 메꿔졌대요. 최근에 그게 무슨 냉각 프렉스 그 오존 남극 극지방에 오존이 인간이 쓰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의 결과를 몇십 년 뒤에 봤더니 실제로 그 구멍이 많이 메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이걸 쓰지 맙시다라고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업들에서 이거는 유해 성분이 있어서 지구 환경에 좋지 않으니 쓰지 맙시다라는 게 됐고 그래서 이후 기업들이 그런 유해 성분이 쓰이지 않게 해서 결국에 그런 노력이지만 그런 노력인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구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점점 구멍이 커질 아니요. 거예요? 줄어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해 성분이었던 건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안 좋게 만들다가 그걸 다시 안 하게 하니까 지구가 알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는 자기네들이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준 다음에 어머 약효가 있어. 애초에 병을 주지 않았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더 사실 포커싱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맞네요. 이 전시를 보다 보면 되게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으로서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목적이나 사소해 보이는 설마 이게 그렇게 크게 환경을 파괴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는 없던 수인병을 이제 배가 묻혀갖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뭐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 동물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살면은 이게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우리를 협박하거나 너무 머리 아파 내가 나 살기도 너무 힘든 데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사실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한 대목이 전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이 뭐 생태계가 좀 파괴돼도 뭐 잘 버틸 수 있어. 뭐 하루에 10종씩이나 멸종난다는데 우리 잘 살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혹시 그런 뉴스 보셨어요? 최근에 몇몇 고급 아파트 단지 주변에 거의 약간 팔뚝 한 절반만한 사이즈의 쥐들이 창궐한다는 뉴스가 막 나왔거든요. 그렇죠. 강남구 모동 뭐 이런. 예, 그렇죠. 네. 되게 공교롭게도 이 단지들의 공통점이 과거 길고양이들이 비위생적이고 시끄럽다 하면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학살하려고 했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상위 계체가 사라지니까 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먹이를 구하고 훨씬 더 안심하고 자랄 수가 있게 돼버린 거죠. 고양이가 없어. 막.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도시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나마 도시는 인간의 통제 하에 속해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거를 인간이 통제를 못 하는데 이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은 인간이 그걸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키티피디아 가족들은 다 좀 고양이와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좀 꿈꾸고 계신 분들이고 환경 문제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니까 주변에도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고 같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키티피디아 하면서 그 공존이라는 말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그리고 무슨 이런 거 글 같은 거 옆에서 모모 PD가 쓰는 거 볼 때 꼭 그 표현을 넣어요. 고양이 전문 방송인데 그 공존하기 위한 거다. 인간과 고양이와 집사와 고양이와 그리고 내 고양이만 아니라 길고양이도 그렇고 남의 고양이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얼로가버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큰 스케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오가닉, 바이오, 노케미 막 그렇죠.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 want 케미 막 이러면서 I want me one. 막 정말
정말 너무 그러는 것도 약간 좀 뭐랄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브레이크 너무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를 쭉 보면서 그리고 또 제 지인들은 모두 베지테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독일 소세지 먹을 수가 없어. 다 베지테리안이야. 막. 너무 싸고 너무 좋은 육식 저는 정말 육식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서 몰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채식주의자들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독일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랬는데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물론 독일이라 더 육식을 좋아하고 소시지를 막 먹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 오가닉의 개념은 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우리가 동물을 학대해서 굳이 이걸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먹더라도 동물을 어떻게 키웠지? 그 동물을 위해서 내가 감시하는 어떠한 역할로서 그 사람들이 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래서 저는 막 그래도 싫었거든요. 너무 유난하. 이랬는데 되게 이게 왠지 와 닿네요. 어떻게 된 거지? 독일에서는 안 와닿았는데 얼루가범님의 소개를 들으면서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오가닉 제품만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는 별 그 저항감 없이 이렇게 보면서 또 아이들한테도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있어. 그리고 뭐 그냥 난 동물도 뭐 관심도 없고 환경도 관심 없어. 환경 뭐 종이컵 나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씩 쌓이는 거죠. 이런 동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약간 정서적인 자극 이런 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이 키티피디아를 재미로 듣다가 길냥이를 돌아보고 또 옆에 사는 고양이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어떤 첫걸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 전시를 보고 갑자기 막 나는 오늘부터 완전히 에코하게 살겠어.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그러면은 사실 며칠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지친 케이스 아나 네. 어머니. 벌써 주변에서 그러니까 난 너무 케미를 먹고 싶더라고요. 예.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양보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일단 시작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은 사실 제일 좋은 전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뭐 전시를 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고 하나라도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우리 능력자 제작진이 뭔가를 준비했나요? 또? 그쵸 또 청취자분들께 초대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인 2매 총 10상 총 10상이요? 그럼 20명? 세상에 우리 제작진들이 점점 능력이 좋아지고 그렇구나. 있어요. 1인 2매 총 10쌍에게 드릴 건데요. 저희 전시 기획사의 당첨 문자를 받으신 날부터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전시 아직 시간이 좀 네, 있네요. 그렇죠. 약간 시간이 좀 있습니다. 2월 한 달은 쭉 다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가실 수 있겠네요. 이게 가서 저는 친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컨택을 한번 한 애랑 안 한 애랑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없고 가서 봐도 나랑 절대 아이 컨택 안 해주는 애들과 아이 컨택을 해볼 수 있는 되게 뭔가 마음에 움직여지는 것들을 뭐지? 하면서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예.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네. 진행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전 포토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1인 2매 총 10쌍께 드리니까 요거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 아까 원래 우리 댓글 남기는 그 방식으로 그대로 오시면 되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키티피디아 페이지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니까요. 예, 꼭 저희 원하시는 분들 네네. 댓글 부탁드릴게요. 연락 드려서 뭐 성함하고 이렇게 연락처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그 제작진들 나쁜 사람 아니고요. 개인 정보는 보호가 되니까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산책 편에다가 댓글을 다는 것도 다 되는 거죠? 이거 가고 싶으신 분은 저 보내주세요라고 문화산책 편 오디오 클립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디든 그냥 포토 네. 아크전에 가고 포- 싶다는 예, 거 예. 저희 알아듣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그리고 그 한 분당 2장씩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동물을 사랑하고 있는 주변 사람과 같이 보러 가셔도 좋지만은 나 동물 뭐 시큰둥 뭐 환경보호 시큰둥 이런 분들한테 그냥 재밌는 전시가 있어 하면서 한번 그냥 별 생각 없이 동물 사진 보러 가자라고 꼬드겨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올 땐 분명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느낌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한번 가서 보러 갈 거고요. 아이가 있는 집사님들이라면 지금 방학 시즌에 하는 거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뭐 추천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는 건가요? 내가 마무리 인사만 짓고 나서 예. 이따 얘기하자가.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